세상은 한순간에 색을 잃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으로 부서진 뒤 나는 오직 어둠과 고독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곳, 아무도 찾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나는 빗소리만이 유일한 친구였다. 하지만 그날 밤, 빗물보다 더 위험한 흔적이 내 은신처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아내의 배신은 내 심장에 깊은 구멍을 냈고 그 구멍에서는 차가운 바람만이 휘몰아쳤다. 평범했던 내 삶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부서져 버렸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친한 친구들의 위로도 모두 비수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이곳 회사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버려져 있던 낡은 창고를 나만의 아지트로 만들었다. 창고는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지만 나에게는 완벽한 피난처였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바깥 세상의 소음을 차단했고 창문 없는 구조는 낮과 밤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퇴근 후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이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왔다. 낡은 박스들 사이에 놓인 간이의자에 몸을 묻고 캔맥주를 홀짝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점은 오래된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나는 그 불빛 아래에서 부서진 내 과거를 되씹었다. 창고의 천장에서는 낡은 환풍기가 느릿느릿 돌아가며 탁한 공기를 겨우 움직였다. 그 규칙적인 소음은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듯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는 창고, 바닥의 축축함을 더욱 심화시켰다. 빗방울이 건물 외벽을 때리는 소리는 어렴풋이 들렸지만 이곳의 두터운 벽은 그 소리마저 희미하게 걸러냈다. 밖이 얼마나 거세게 비가 오는지,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고립된 공간에서 오직 나 자신과 내 상처에만 집중했다. 그날 밤도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박스더미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알 수 없는 뉴스 기사들을 멍하니 스크롤했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는 듯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내 마음속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다. 문득 창고 문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잔뜩 웅크렸다. 아무도 이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찾는 것은 오직 완전한 고독이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틈새로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어둠에 익숙해진 내 눈은 그 작은 불빛에도 눈이 부셨다. 나는 숨을 죽이고 움직임을 멈췄다. 혹시라도 경비원인가 싶어 몸을 더욱 깊이 숨겼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문틈으로 들어섰다. 젖은 머리카락,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짙은 피로감이 역력한 얼굴. 바로 우리 팀 상사인 김지영 부장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영 부장은 항상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회사에 나타나던 사람이었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항상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던 그녀였다. 그녀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신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내 눈앞에 폭우를 맞은 채 엉망이 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젖은 재킷은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제멋대로 붙어 있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오랜 시간 비를 맞은 꽃잎처럼 축 처져 있었고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창고 안으로 몇 발짝 들어서더니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창고 내부를 훑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발견할까 봐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그녀의 젖은 몸에서 희미한 흙냄새와 함께 익숙한 섬유 유연제 향이 섞여 흘러나왔다. 평소 회사에서 맡았던 깔끔하고 세련된 향과는 다르게 지금의 향은 어딘가 습기 머금고 쓸쓸한 느낌을 주었다. 지영 부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어둠 속에서 알아차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낡은 박스 위에 내려놓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작은 흐느낌이 창고 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흐느낌은 점차 커지더니 이내 서러운 울음소리로 변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평소에 당당하고 완벽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내 눈앞의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무너져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콘크리트 벽을 타고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빗소리가 다시 거세지는 듯했다. 빗물과 그녀의 눈물이 뒤섞여 내 마음속을 적시는 것 같았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도 생생하여 내 자신의 고통과 겹쳐지는 듯했다. 아내의 배신으로 무너진 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목격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가 왜 이곳에 홀로 들어와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외로움과 고통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에서 내 자신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지영 부장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어깨는 계속 떨렸고 그녀의 젖은 옷에서는 차가운 습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숨어 있어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나 역시 상처받은 동물처럼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창고 안의 어둠 속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듯했다. 나는 숨소리마저 멈추고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그녀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게 와 닿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 듯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곳에 아무도 없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슬픔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지영 부장은 젖은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그녀는 흐릿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죽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내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죽을 것 같아. 나 역시 매일 밤 똑같은 생각을 했다. 아내의 배신 이후 나는 수도 없이 죽음을 갈망했다. 그래서 그녀의 그 말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했다. 그녀는 창고 문을 다시 조금 더 열었다. 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창고 안의 탁한 공기를 흔들었다. 그녀는 마치 탈출구를 찾는 사람처럼 밖을 응시했다. 하지만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문을 닫았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닫혔고 창고는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그녀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젖은 몸을 이끌고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지영 부장은 창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녀는 다리를 웅크리고 앉아 두 팔로 무릎을 감쌌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처량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고작 몇 미터 떨어져 앉아 있었다.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우리는 마치 두 마리의 상처받은 동물처럼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은 채 각자의 고통 속에서 숨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습기 머금은 향과 그녀의 옅은 숨소리를 들으며 숨죽이고 있었다. 빗소리는 계속해서 창고 외부를 때렸고 그 소리는 우리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나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위태로움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잠이 들었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흐느낌조차 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저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나는 문득 내 손에 들린 캔맥주를 보았다. 차가운 캔 표면에서는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나는 망설였다. 이대로 그녀를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녀에게 말을 걸어야 할 것인가? 하지만 나는 그녀를 깨울 용기가 없었다. 그녀의 깊은 잠과 고통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어둠 속에서 그녀와 함께 고립된 채
비가 멈추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창고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미세한 긴장감이 어둠 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와 나 사이에 알 수 없는 경계가 서서히 흐려지는 것 같았다. 이 밤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폭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창고의 낡은 철문과 콘크리트 벽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빗소리는 이제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를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고 이 어둠 속 공간에 가두는 거대한 웅장한 막이었다. 나는 웅크린 채 미동도 없는 지영 부장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녀의 젖은 옷에서 풍기는 차가운 습기와 희미한 섬유 유연제 향은 곰팡이 냄새 가득한 창고 공기 속에서 기묘하게 섞여들었다. 그녀의 어깨가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잠이 들었거나 깊은 피로감에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좁고 축축한 공간에서 우리는 마치 난파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두 생존자 같았다. 외부 세계의 규범과 시선은 거대한 빗줄기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이곳에는 오직 나, 그리고 그녀의 알 수 없는 고통만이 존재했다. 내 손에 들린 캔맥주는 체온 때문에 미지근해져 있었다. 캔맥주를 놓칠세라 힘껏 쥐고 있던 손바닥에서는 끈적한 물기가 느껴졌다. 나는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그녀의 존재를 모른 척하며 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그녀의 고통에 손을 내밀어야 할까? 하지만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은 그녀에 대한 존중보다는 그녀의 나약함을 목격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나의 불편함과 익숙지 않은 책임감이었다. 완벽하고 강인했던 상사의 이토록 처참한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마치 그녀의 가장 은밀한 성역에 강제로 침입한 듯한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잠시 후 낡은 창고 천장의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이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다. 창고는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잠겼다. 외부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던 희미한 불빛마저 빗줄기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전기가 나간 것이다. 폭우가 전력 공급마저 끊어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숨을 간신히 억눌렀다. 이제 이곳은 완벽한 고립 상태에 놓였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존재를 감각으로만 인지할 수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 그리고 젖은 몸에서 풍기는 미세한 습한 공기의 흐름만이 그녀가 여전히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낮은 흐느낌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작고 여린 소리였다. 마치가 태어난 아기가 세상의 고통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내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녀가 깨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완벽한 어둠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공포가 내게까지 전이되는 듯했다. 그녀는 몸을 더더욱 웅크리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 나는 그녀의 위태로움을 읽어낼 수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희미한 화면 불빛을 비출까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다.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는 순간 이 기묘한 고요는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귀 속을 파고들었다. 천둥 소리가 쿵 하고 건물 전체를 울릴 때마다 그녀의 몸이 움찔거리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너무 어둡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깊은 두려움에 잠긴 아이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회사에서 듣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껍질을 벗어던진 듯 순수한 두려움과 절망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는 이대로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도움의 신호가 담겨 있었다. 비록 그녀는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장님,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낮고 잠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불쑥 터져나온 내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란 듯했다. 그녀의 몸이 크게 움찔거렸다. 나는 그녀가 두려움에 질린 듯 몸을 일으키려는 것을 느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완전히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암흑 속에서, 그리고 그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파악할 리가 없었다. 김민준입니다. 부장님, 나는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밝혔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 듯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함께 깊은 당혹감이 묻어나왔다. 민준 씨? 민준 씨가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공포 대신 혼란과 수치심이 뒤섞인 듯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이 이토록 무너진 모습을 내게 보였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잠시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얼버무리듯 말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아내의 배신이라는 내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 또한 나에게 자신의 상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숨긴 채 이 어둠 속에서 기묘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죄송할 것까지야. 그럼 민준 씨는 아까부터 내가 우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가늘어졌다. 그 목소리에는 마치 약한 짐승이 상처를 들킨 듯한 수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물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 눈물은 너무나도 진실했고 그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나는 그녀의 진실한 고통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부장님의 사적인 고통을 엿보게 되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빗소리만이 더욱 거세게 창고를 때렸다. 나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나를 질책할까? 아니면 이대로 나가 버릴까?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도 무방비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수치심보다는 깊은 자조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바닥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더 이상 숨길 기력조차 없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나 역시 아내의 배신 이후 세상에 내 모든 치부를 드러낸 듯한 기분이었다. 부장님, 많이 힘드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질문에 그녀는 다시 한번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슴속 깊이 묻어둔 고통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는 듯한 소리였다. 힘들어요. 민준 씨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이 지옥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내 자신의 지옥 같은 밤을 떠올렸다. 우리는 서로의 지옥을 알지 못했지만 그 지옥의 깊이만큼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듯했다. 부장님, 많이 젖으셨네요. 몸이 많이 차가울 것 같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는 내 움직임에 움찔거리는 듯했지만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 나는 내 몸을 감싸고 있던 낡은 담요를 벗어 들었다. 평소에 창고에 두고 사용하던 세탁했지만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낡은 담요였다. 이거라도 덮으십시오. 나는 담요를 그녀에게 건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이 더듬거리며 내 손에 닿았다. 그녀의 손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손끝이 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이내 그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고통을 대변하는 듯하여 나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담요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다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격렬한 흐느낌이었다. 그녀는 담요를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였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나는 그녀의 흐느낌 속에서 그녀의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가슴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이 모든 절망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영웅 본능을 자극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어둠과 빗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의 벽이 존재했다. 그녀는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내게 전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사실은 저도 매일 밤이 지옥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냈다. 그녀는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드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민준 씨도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나왔다. 나는 그녀가 나를 그저 평범한 직장 후배로 아무런 상처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네, 저도 최근에 너무나도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내는 순간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아까와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듯한 깊은 침묵이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란히 펼쳐놓고 있었다. 우리 비슷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먹임 대신 옅은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부장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깊은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나도 아내의 배신을 겪었습니다. 아니, 남편의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말은 내 예상과는 달랐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완벽해 보이던 김지영 부장의 삶에도 이토록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니. 나는 그녀의 고통이 내 자신의 고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렸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내 자신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내 아내의 배신과 그녀의 남편의 배신은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런 처참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먹였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그녀의 깊은 절망감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의 희생과 헌신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을 것이다. 죽고 싶었어요. 지금도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다시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중얼거림 속에서 내 자신의 절규를 들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같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부장님,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손을
다시 한번 잡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통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그녀의 강인함 이면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고 그 때문에 더욱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저는 부장님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내게 닿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민준 씨가 내 고통을 이해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어딘가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제가 겪은 고통도 부장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그 지옥 같은 감정들을 저도 매일 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귀 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숨소리에 집중했다. 그녀의 숨소리는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것 같았다. 캔 맥주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손에 들린 캔맥주를 그녀에게 보였다. 비록 어둠 속이라 그녀는 볼 수 없었겠지만 하나만, 나도 한 모금만 마시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갈증과 함께 나른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마시던 캔맥주를 그녀에게 건네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사회적 규범이라는 얇은 막을 허물고 있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캔맥주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다시 내 손에 닿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에서 옅은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캔맥주를 받아 들더니 길게 한 모금을 마셨다. 살 것 같네요. 그녀는 캔맥주를 마신 후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느끼는 듯한 기색을 읽어낼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나처럼 상처받고 지쳐버린 연약한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다. 부장님, 너무 젖어서 몸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더 추워지실 텐데. 나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어둠 속에서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젖은 옷을 입은 채였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덮어줄 무언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창고에는 낡은 신문지나 박스 조각들밖에 없었지만 이대로 그녀를 추위에 떨게 할 수는 없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이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이 더 차가워지기 전에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한 구석을 더듬었다. 낡은 박스들 사이에서 나는 희미하게 축축하지만 그래도 몸을 덮을 만한 얇은 천 조각을 발견했다. 아마도 오래전에 버려진 작업복의 일부였을 것이다. 이것이라도 잠시 몸에 두르십시오. 나는 그 천 조각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그것을 받아들었다. 나는 그녀가 젖은 옷 위로 그 천 조각을 두르는 것을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느꼈다.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 씨, 이렇게 당신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다.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의 나약함을 보인 것에 대한 수치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
강인하고 완벽했던 상사의 감춰진 연약함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미묘한 매력이 있었다. 아닙니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의 그런 모습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감각으로만 인지하며 침묵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고를 때렸고 그 소리는 우리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민준 씨는 이 밤이 끝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불쑥 들려왔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갈 곳이라니. 내게는 돌아갈 집도 나를 위로해줄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 지옥 같은 하루를 시작할 생각뿐이었다. 글쎄요. 저도 갈 곳이 없습니다. 부장님,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침묵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빗소리는 우리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다. 그럼 우리 둘 다 갈 곳이 없는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옅은 미소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지만 어딘가 동지애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미소였다. 나는 그녀의 말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비록 서로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깊은 고독과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 같은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이어졌다. 창고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축축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젖은 몸에서 풍기는 냉기와 그녀의 미세한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사회의 모든 규범과 상식을 벗어난 채 서로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이 밤은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금단의 경계가 우리의 주위를 맴돌며 언제든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폭우는 창고의 낡은 철문과 콘크리트 벽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빗소리는 이제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를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고 이 어둠 속 공간에 가두는 거대한 웅장한 막이었다. 나는 웅크린 채 미동도 없는 지영 부장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녀의 젖은 옷에서 풍기는 차가운 습기와 희미한 섬유 유연제 향은 곰팡이 냄새 가득한 창고 공기 속에서 기묘하게 섞여들었다. 그녀의 어깨가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잠이 들었거나 깊은 피로감에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좁고 축축한 공간에서 우리는 마치 난파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두 생존자 같았다. 외부 세계의 규범과 시선은 거대한 빗줄기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이곳에는 오직 나, 그리고 그녀의 알 수 없는 고통만이 존재했다. 내 손에 들린 캔맥주는 체온 때문에 미지근해져 있었다. 캔맥주를 놓칠세라 힘껏 쥐고 있던 손바닥에서는 끈적한 물기가 느껴졌다. 나는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그녀의 존재를 모른 척하며 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그녀의 고통에 손을 내밀어야 할까? 하지만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은 그녀에 대한 존중보다는 그녀의 나약함을 목격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나의 불편함과 익숙지 않은 책임감이었다. 완벽하고 강인했던 상사의 이토록 처참한 모습을 본다는 것은 마치 그녀의 가장 은밀한 성역에 강제로 침입한 듯한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잠시 후 낡은 창고 천장의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이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다. 창고는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잠겼다. 외부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던 희미한 불빛마저 빗줄기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전기가 나간 것이다. 폭우가 전력 공급마저 끊어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숨을 간신히 억눌렀다. 이제 이곳은 완벽한 고립 상태에 놓였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존재를 감각으로만 인지할 수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 그리고 젖은 몸에서 풍기는 미세한 습한 공기의 흐름만이 그녀가 여전히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낮은 흐느낌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작고 여린 소리였다. 마치가 태어난 아기가 세상의 고통을 처음 마주했을 때 내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녀가 깨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완벽한 어둠 속에서 그녀가 느끼는 공포가 내게까지 전이되는 듯했다. 그녀는 몸을 더더욱 웅크리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 나는 그녀의 위태로움을 읽어낼 수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희미한 화면 불빛을 비출까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다.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는 순간 이 기묘한 고요는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귀 속을 파고들었다. 천둥 소리가 쿵 하고 건물 전체를 울릴 때마다 그녀의 몸이 움찔거리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너무 어둡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깊은 두려움에 잠긴 아이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회사에서 듣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껍질을 벗어던진 듯 순수한 두려움과 절망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는 이대로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도움의 신호가 담겨 있었다. 비록 그녀는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장님,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낮고 잠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불쑥 터져나온 내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란 듯했다. 그녀의 몸이 크게 움찔거렸다. 나는 그녀가 두려움에 질린 듯 몸을 일으키려는 것을 느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완전히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암흑 속에서, 그리고 그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파악할 리가 없었다. 김민준입니다. 부장님, 나는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밝혔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 듯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함께 깊은 당혹감이 묻어나왔다. 민준 씨? 민준 씨가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공포 대신 혼란과 수치심이 뒤섞인 듯했다. 나는 그녀가 자신이 이토록 무너진 모습을 내게 보였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잠시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얼버무리듯 말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아내의 배신이라는 내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 또한 나에게 자신의 상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숨긴 채 이 어둠 속에서 기묘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죄송할 것까지야. 그럼 민준 씨는 아까부터 내가 우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가늘어졌다. 그 목소리에는 마치 약한 짐승이 상처를 들킨 듯한 수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물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 눈물은 너무나도 진실했고 그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나는 그녀의 진실한 고통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부장님의 사적인 고통을 엿보게 되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빗소리만이 더욱 거세게 창고를 때렸다. 나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다. 나를 질책할까? 아니면 이대로 나가 버릴까?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도 무방비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수치심보다는 깊은 자조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바닥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더 이상 숨길 기력조차 없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나 역시 아내의 배신 이후 세상에 내 모든 치부를 드러낸 듯한 기분이었다. 부장님, 많이 힘드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질문에 그녀는 다시 한번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슴속 깊이 묻어둔 고통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는 듯한 소리였다. 힘들어요. 민준 씨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이 지옥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내 자신의 지옥 같은 밤을 떠올렸다. 우리는 서로의 지옥을 알지 못했지만 그 지옥의 깊이만큼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듯했다. 부장님, 많이 젖으셨네요. 몸이 많이 차가울 것 같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그녀는 내 움직임에 움찔거리는 듯했지만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 나는 내 몸을 감싸고 있던 낡은 담요를 벗어 들었다. 평소에 창고에 두고 사용하던 세탁했지만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낡은 담요였다. 이거라도 덮으십시오. 나는 담요를 그녀에게 건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이 더듬거리며 내 손에 닿았다. 그녀의 손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손끝이 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이내 그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고통을 대변하는 듯하여 나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담요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다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격렬한 흐느낌이었다. 그녀는 담요를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였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나는 그녀의 흐느낌 속에서 그녀의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가슴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이 모든 절망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영웅 본능을 자극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어둠과 빗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의 벽이 존재했다. 그녀는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내게 전이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사실은 저도 매일 밤이 지옥 같습니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냈다. 그녀는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드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민준 씨도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나왔다. 나는 그녀가 나를 그저 평범한 직장 후배로 아무런 상처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네, 저도 최근에 너무나도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내는 순간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아까와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듯한 깊은 침묵이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란히 펼쳐놓고 있었다. 우리 비슷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먹임 대신 옅은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부장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깊은 감정들이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나도 아내의 배신을 겪었습니다. 아니,
남편의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말은 내 예상과는 달랐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완벽해 보이던 김지영 부장의 삶에도 이토록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니. 나는 그녀의 고통이 내 자신의 고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렸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내 자신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내 아내의 배신과 그녀의 남편의 배신은 어쩌면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런 처참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먹였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그녀의 깊은 절망감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의 희생과 헌신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을 것이다. 죽고 싶었어요. 지금도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다시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중얼거림 속에서 내 자신의 절규를 들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같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부장님,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음장 같은 손을 다시 한번 잡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통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그녀의 강인함 이면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고 그 때문에 더욱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저는 부장님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내게 닿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민준 씨가 내 고통을 이해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어딘가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제가 겪은 고통도 부장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그 지옥 같은 감정들을 저도 매일 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귀 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숨소리에 집중했다. 그녀의 숨소리는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것 같았다. 캔 맥주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손에 들린 캔맥주를 그녀에게 보였다. 비록 어둠 속이라 그녀는 볼 수 없었겠지만 하나만, 나도 한 모금만 마시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갈증과 함께 나른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마시던 캔맥주를 그녀에게 건네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사회적 규범이라는 얇은 막을 허물고 있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캔맥주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다시 내 손에 닿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에서 옅은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캔맥주를 받아 들더니 길게 한 모금을 마셨다. 살 것 같네요. 그녀는 캔맥주를 마신 후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조금이나마 편안함을 느끼는 듯한 기색을 읽어낼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나처럼 상처받고 지쳐버린 연약한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다. 부장님, 너무 젖어서 몸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더 추워지실 텐데. 나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어둠 속에서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젖은 옷을 입은 채였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덮어줄 무언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창고에는 낡은 신문지나 박스 조각들밖에 없었지만 이대로 그녀를 추위에 떨게 할 수는 없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이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이 더 차가워지기 전에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한 구석을 더듬었다. 낡은 박스들 사이에서 나는 희미하게 축축하지만 그래도 몸을 덮을 만한 얇은 천 조각을 발견했다. 아마도 오래전에 버려진 작업복의 일부였을 것이다. 이것이라도 잠시 몸에 두르십시오. 나는 그 천 조각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그것을 받아들었다. 나는 그녀가 젖은 옷 위로 그 천 조각을 두르는 것을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느꼈다.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 씨, 이렇게 당신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다.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의 나약함을 보인 것에 대한 수치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 강인하고 완벽했던 상사의 감춰진 연약함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미묘한 매력이 있었다. 아닙니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의 그런 모습이 더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감각으로만 인지하며 침묵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고를 때렸고 그 소리는 우리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민준 씨는 이 밤이 끝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불쑥 들려왔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갈 곳이라니. 내게는 돌아갈 집도 나를 위로해줄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 지옥 같은 하루를 시작할 생각뿐이었다. 글쎄요. 저도 갈 곳이 없습니다. 부장님,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침묵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빗소리는 우리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다. 그럼 우리 둘 다 갈 곳이 없는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옅은 미소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지만 어딘가 동지애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미소였다. 나는 그녀의 말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비록 서로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깊은 고독과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 같은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이어졌다. 창고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축축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젖은 몸에서 풍기는 냉기와 그녀의 미세한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사회의 모든 규범과 상식을 벗어난 채 서로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이 밤은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금단의 경계가 우리의 주위를 맴돌며 언제든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창고 내부의 습한 공기는 우리의 숨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지영 부장은 웅크린 채 몸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녀에게 둘러준 낡은 천 조각은 젖은 옷 위에서 아무런 보온 효과도 주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젖은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풍기는 절망감과 함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연약함이 내 본능을 자극했다. 이대로 그녀를 차가움 속에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한 뼘 더 다가앉았다. 우리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지자 그녀는 움찔하며
미세하게 몸을 뒤로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경계심이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피하지 않았다. 그저 찰나의 망설임 이후 그녀의 몸은 다시 원래의 위치에 멈춰섰다. 나는 그녀의 이런 반응이 그녀 내면의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사회적 체면과 금기에 대한 학습된 저항이 그녀를 붙잡고 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은 따뜻함을 갈구하고 있었다. 부장님, 몸이 너무 차가우십니다. 이대로 계속 계시면 감기에 걸리실 거예요. 내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낮았다. 나는 그녀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직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어깨는 아까보다 더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흐느낌 섞인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잠시 곁에 있어도 될까요? 제 체온이라도 조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적인 허락을 구했다. 그녀가 거부한다면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일종의 포기이자 체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저항도 할 의지가 없는 듯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채 외부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낡은 박스 위에 쌓인 서류 가방이 내 무릎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의 어깨에 내 몸이 닿기까지 몇 센티미터의 거리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젖은 재킷과 내 옷이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섬유가 부딪히며 나는 미세한 마찰음이 마치 날카로운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내 몸이 그녀의 옆구리에 닿았다. 그녀는 크게 움찔하며 숨을 들이켰다. 내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저 몸을 살짝 굳힐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와 등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습기에 놀랐다. 그녀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마치 얼음덩이를 끌어안은 듯한 차가움이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을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좀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다. 내 몸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가 그녀에게 전달되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빗소리는 우리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창고 안의 어둠은 우리의 행동을 완벽하게 숨겨주었다. 사회적 지위, 회사에서의 관계, 유부녀 상사라는 금기.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빗줄기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듯했다. 이곳에는 오직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만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존재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 전보다는 덜 경직된 것 같았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불규칙했고 옅은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희미한 섬유 유연제 향과 함께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흙냄새, 그리고 인간 본연의 채취가 섞여들었다. 그 향은 묘하게도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슬픔과 함께 본능적인 갈망을 자극하는 향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오른팔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다시 한번 크게 움찔하며 몸을 뒤로 빼려고 했다. 민준 씨, 이러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떨려서 빗소리에 묻힐 정도였다. 그것은 명확한 거부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약하고 힘없는 목소리였다. 그녀의 말 속에는 단호함 대신 미약한 저항과 함께 체념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부장님이 너무 차가우십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더 깊이 감싸 안았다. 그녀의 젖은 어깨가 내 팔에 닿는 순간 나는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의 떨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몸을 뒤로 빼지 않았다. 그저 내 품에 반쯤 기댄 채 작은 떨림을 이어갔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물기와 그 아래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에 감촉해온 신경을 집중했다.
내 심장이 쿵쿵 하고 거세게 울렸다. 빗소리마저 압도할 정도로 격렬한 심장 박동이었다. 나는 내 심장 소리가 그녀에게 들릴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내 품에 안긴 채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습기 머금은 향이 내 코끝을 스쳤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카락에 코를 묻었다. 산푸향과 섬유 유연제 향, 그리고 그녀 특유의 채취가 뒤섞여 내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 향은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본능적인 갈망을 자극했다. 민준 씨,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작은 목소리였다.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 대신 미약한 간청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떨림이 내 팔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약한 새가 폭풍우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날갯짓하는 것 같았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부장님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처럼 들릴지도 모르는 진심을 그녀에게 말했다. 내 말은 그녀에게 어떤 위안이 되었을까? 그녀는 내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내 품 안에서 격렬하게 울렸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격렬하게 떨렸고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내 뺨에 닿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옷깃을 적시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 모든 절망, 모든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경류 같았다. 나는 그녀의 흐느낌 속에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연민과 보호 본능을 더욱 강하게 자극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은 내 손끝에서 차가운 감촉을 주었지만 나는 그 차가움 속에서 그녀의 여린 영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내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렸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공명하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었다. 그녀는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저 너무 지쳐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아까보다는 훨씬 덜해진 것 같았다. 내 체온이 그녀에게 조금이나마 전달된 것일까?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올렸다. 그녀의 뺨이 내 손바닥에 닿았다. 그녀의 뺨은 아직 차가웠지만 아까처럼 얼음장 같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그녀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빗물과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아까와 같은 깊은 절망감은 보이지 않았다.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내 손끝에서 미끄러졌다. 고마워. 민준 씨 덕분에 조금 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감사함은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만족감과 함께 더욱 강한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녀의 젖은 어깨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감쌌다. 이번에는 그녀가 움찔거리지 않았다. 그저 내 품에 기댄 채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차가운 습기와 함께 내 체온이 그녀에게 스며드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고를 때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배경 음악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내 손끝에서 부드러운 감촉을 주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지만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습기 머금은 산푸향과 함께 그녀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위로와 보호의 행동을 넘어 금단의 영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위험한 유혹의 시작이었다. 내 입술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스치자 그녀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포기, 체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더욱 깊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내 코끝에서는 그녀의 채취가 더욱 강렬하게 풍겨왔다. 그것은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 본능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향이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묘한 떨림이 섞인 목소리였다. 그것은 거부도 긍정도 아닌 그저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내 품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젖은 몸이 내 몸에 완전히 밀착되자 나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과 차가운 물기가 내 옷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울렸다.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감각이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고를 때렸고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몸은 서로에게 더욱 밀착되었다. 이제 우리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우리 두 사람의 감정적인 경계뿐이었다. 그리고 그 경계마저도 이 폭우와 어둠 속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젖은 어깨를 감싼 팔을 더욱 단단히 했다. 이 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떨림은 더 이상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한 금단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전율이었다. 빗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처럼 창고를 뒤덮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소음도 우리에게 닿지 않았다. 오직 이 어둠 속 서로의 숨소리만이 아득하게 울릴 뿐이었다. 지영 부장의 젖은 머리카락에 닿았던 내 입술은 이제 그녀의 뺨을 스치고 있었다. 차가운 뺨 위로 옅은 물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빗물인지 아니면 그녀의 눈물 자국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행동에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은 채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뿐이었다. 그 숨결 하나하나에 그녀의 모든 피로와 상처가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내 팔은 이미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우리는 거의 한 몸처럼 밀착되어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몸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내 심장까지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그 냉기는 내 안의 뜨거운 무언가를 더욱 격렬하게 불태우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있는 팔에 조심스럽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작게 신음하며 내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젖은 옷이 내 옷에 달라붙는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어떤 물리적인 장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직 사회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금기의 선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 윤곽만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그 감겨 있는 눈꺼풀 아래로 그녀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옅게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불안정한 숨결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조심스럽게 포개었다. 처음에는 닿을 듯 말 듯한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다. 빗소리가 가장 격렬하게 울리는 순간 나는 그녀의 입술 위로 내 입술을 깊이 눌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온몸을 경직시켰다. 작은 신음소리가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나는 그녀가 거부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녀는 내 키스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저 몸을 살짝 굳힌 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내 모든 감각을 일깨웠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습한 산푸 향과 함께 그녀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단맛이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더욱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알 수 없는 열기와 불안,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그녀의 떨림은 내 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그녀의 입술을 더욱 깊이 탐색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내 키스를 받아들였지만 점차 그녀의 입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약하지만 그녀 역시 내게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더욱 격렬하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고를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우리의 격정적인 숨소리와 미세한 신음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오직 감각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조심스럽게 내 목을 감쌌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은 내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울렸다. 나는 그녀의 목을 감싼 손에 기대어 더욱 깊이 그녀에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내 체온과 그녀의 체온이 뒤섞이며 미묘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내 손은 그녀의 젖은 재킷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재킷 안쪽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은 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나는 그녀의 젖은 셔츠 위로 그녀의 허리를 쓸어 올렸다. 그녀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내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몸은 마치 젖은 꽃잎처럼 연약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더욱 내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내게 맡긴 채 격렬하게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뿐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내 입술에 포개져 있었다. 그녀의 혀가 조심스럽게 내 혀를 스치자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감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곳까지 울리는 강렬한 감각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탐하며 서로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나누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옅은 단맛은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금단의 유혹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내 손은 그녀의 젖은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손길에 몸을 뒤척이며 미세하게 저항했지만 그 저항은 너무나도 약하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내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셔츠 단추가 풀리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았다. 그녀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내 품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셔츠를 천천히 벗겨냈다. 젖은 셔츠가 그녀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자 그녀의 하얀 속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차갑고 축축했지만 내 눈에는 그 어떤 것보다 뜨겁고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그녀의 드러난 어깨와 팔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살결은 부드럽고 매끄러웠다. 나는 그녀의 몸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차가운 살결에 내 뜨거운 입술이 닿자 그녀는 크게 움찔하며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강렬한 반응에 내 안의 욕망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귀 속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겨내고 있었다. 젖은 옷가지들이 창고 바닥에 툭,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렸다. 이제 우리는 옷 한 조각 걸치지 않은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한 금단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전율이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품에 안았다. 그녀의 알몸이 내 알몸에 완전히 밀착되자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지만 내 몸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가 그녀에게 스며드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온기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습한 산푸향과 함께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흙냄새, 그리고 인간 본연의 체취가 뒤섞여내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불안정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도 긍정도 아닌 그저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어떤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아는 채 창고 안쪽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낡은 박스들 사이 그나마 마른 공간을 찾아 우리는 몸을 눕혔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그녀의 등에 닿자 그녀는 작게 신음했다. 나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하도록 그녀의 몸 아래에 낡은 담요를 깔아주었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품에 안았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감싸 안은 채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그 감겨 있는 눈꺼풀 아래로 그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옅게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불안정한 숨결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다시 내 입술을 포개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격렬한 키스였다.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탐하며 서로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나누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옅은 단맛은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금단의 유혹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내 손은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허리, 등, 그리고 그녀의 엉덩이를 쓸어 올렸다. 그녀는 내 손길에 작게 신음하며 내 품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뜨겁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몸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목덜미, 쇄골, 그리고 그녀의 가슴팍에 뜨거운 입술을 눌렀다. 그녀는 내 행동에 크게 움찔하며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강렬한 반응에 내 안의 욕망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창고를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우리의 격정적인 숨소리와 미세한 신음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오직 감각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습한 산푸향과 함께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흙냄새, 그리고 인간 본연의 체취가 뒤섞여내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차 격렬해졌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온몸을 떨었다. 나는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더 이상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금단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전율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내 몸에 완전히 밀착되자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아는 채 더욱 깊이 그녀의 몸을 탐색했다. 그녀는 내 손길에 작게 신음하며 내 품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뜨겁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몸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목덜미, 쇄골, 그리고 그녀의 가슴팍에 뜨거운 입술을 눌렀다. 그녀는 내 행동에 크게 움찔하며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강렬한 반응에 내 안의 욕망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귀 속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격정적인 숨소리와 미세한 신음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오직 감각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습한 산푸향과 함께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흙냄새, 그리고 인간 본연의 체취가 뒤섞여내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내 입술은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고 쇄골을 지나 마침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그녀는 크게 움찔하며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살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그녀의 반응에 내 안의 욕망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나는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에 입술을 묻었다. 그녀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민준 씨,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그것은 명확한 거부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 대신 미약한 간청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떨림이 내 팔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약한 새가 폭풍우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날갯짓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그녀의 가슴을 더욱 깊이 탐색했다. 그녀는 내 행동에 크게 움찔하며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살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그녀의 반응에 내 안의 욕망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나는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에 입술을 묻었다. 그녀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안 돼.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 눈물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내 입술에 닿았다. 짭짤하면서도 묘한 단맛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내 얼굴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온몸을 떨며 격렬하게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렸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 모든 절망, 모든 외로움, 그리고 이 금단의 순간에 대한 불안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경류 같았다. 나는 그녀의 흐느낌 속에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연민과 보호 본능을 더욱 강하게 자극했다. 동시에 나는 그녀의 눈물 속에서 그녀의 모든 상처를 내가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물 자국이 내 손바닥에 닿았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 올렸다. 그녀는 내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렸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공명하는 것을 느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괜찮아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부장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뺨에서 느껴지는 짭짤한 맛과 함께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내 입술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아는 채 더욱 깊이 그녀의 몸을 탐색했다. 그녀는 내 손길에 작게 신음하며 내 품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뜨겁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몸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녀의 목덜미, 쇄골, 그리고 그녀의 가슴팍에 뜨거운 입술을 눌렀다. 그녀는 내 행동에 크게 움찔하며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강렬한 반응에 내 안의 욕망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귀 속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격정적인 숨소리와 미세한 신음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오직 감각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습한 산푸향과 함께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흙냄새, 그리고 인간 본연의 채취가 뒤섞여내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민준 씨,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신음소리와 뒤섞였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온몸을 떨었다. 나는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더 이상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금단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전율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내 몸에 완전히 밀착되자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감싸 안고 다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짭짤한 눈물 맛과 함께 그녀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묘한 단맛이 내 모든 감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내 키스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탐하며 서로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을 나누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물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내 입술에 닿았다. 빗물과 눈물, 그리고 우리의 숨결이 뒤섞여 이 어둠 속에서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뜨거웠고 내 몸은 더욱 뜨거웠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뒤섞으며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를 찾고 있는 듯했다. 빗소리는 우리의 격정적인 숨소리와 미세한 신음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오직 감각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습한 산푸향과 함께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흙냄새, 그리고 인간 본연의 채취가 뒤섞여내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내 모든 감각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그녀의 뜨거운 숨결, 그녀의 짭짤한 눈물, 그리고 그녀의 모든 떨림이 내 심장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 속에서 그녀의 모든 상처를 내가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을 느꼈다. 이 어둠 속에서, 이 폭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안식처가 되고 있는 듯했다. 죄책감 따위는 거대한 빗줄기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모든 힘을 잃은 듯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를 찾고 있는 듯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고를 때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올렸다. 그녀의 뺨이 내 손바닥에 닿았다. 그녀의 뺨은 아직 차가웠지만 아까처럼 얼음장 같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고 그녀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빗물과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아까와 같은 깊은 절망감은 보이지 않았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감사함은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만족감과 함께 더욱 강한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녀의 젖은 어깨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감쌌다. 이번에는 그녀가 움찔거리지 않았다. 그저 내 품에 기댄 채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차가운 습기와 함께 내 체온이 그녀에게 스며드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고를 때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내 손끝에서 부드러운 감촉을 주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지만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 내 입술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스치자 그녀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포기, 체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더욱 깊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내 코끝에서는 그녀의 체취가 더욱 강렬하게 풍겨왔다. 그것은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 본능을 자극하는 치명적인 향이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묘한 떨림이 섞인 목소리였다. 그것은 거부도 긍정도 아닌 그저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내 품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젖은 몸이 내 몸에 완전히 밀착되자 나는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과 차가운 물기가 내 옷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울렸다.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감각이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고를 때렸고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몸은 서로에게 더욱 밀착되었다. 이제 우리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우리 두 사람의 감정적인 경계뿐이었다. 그리고 그 경계마저도 이 폭우와 어둠 속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젖은 어깨를 감싼 팔을 더욱 단단히 했다. 이 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떨림은 더 이상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한 금단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전율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밤을 보내고 있었다. 빗소리가 잦아들자 창고 안의 어둠은 이전보다 더 짙게 느껴졌다. 천둥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가 콘크리트 벽을 스쳤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이 창고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감싼 채 낡은 담요 위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은 내 뺨에 닿아 차가운 습기를 전했고 그녀의 숨결은 내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더 이상 격렬한 떨림은 없었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모든 힘을 놓아버린 듯 깊은 안식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내 심장은 여전히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격렬한 박동은 아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내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들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은 내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사회의 모든 규범과 금기를 벗어던진 채 오직 서로의 존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죄책감 따위는 거대한 빗줄기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오직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우리를 지배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고문 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왔다. 새벽이 오는 신호였다. 빗줄기는 점차 선명해지더니 이내 창고 안의 어둠을 서서히 몰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깨어날까 봐 숨죽인 채 빛을 응시했다. 빛은 우리의 나신을 조금씩 드러냈지만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빛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밤을 축복하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뒤척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빗물과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까와 같은 깊은 절망감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옅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천장을 맴돌다가 이내 내 얼굴에 닿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질책이나 후회의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이전의 울먹임은 사라진 채 차분하고 나른한 기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어깨를 감싸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나를 밀어낼까봐 혹은 이 모든 것을 후회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녀는 내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내 뺨을 스쳤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힘든 듯한 혼란스러움만이 느껴졌다. 밤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부장님이 많이 힘들어 보여서. 나는 얼버무리듯 말했다. 내가 왜 그녀에게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나 역시 답을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시선은 내 얼굴을 맴돌다가 이내 텅 빈 창고 내부를 훑었다. 낡은 박스들, 축축한 바닥, 그리고 빗물이 스며들어 얼룩진 벽, 이 모든 풍경은 우리의 밤을 증언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았지만 그것은 수치심이라기보다는 열기와 혼란이 뒤섞인 듯한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우리 큰 실수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자조적인 질문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명백히 금기를 깨뜨린 죄인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고통을 보듬어 주었다는 알 수 없는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부장님.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내 말에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내게 닿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 씨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물음과 함께 어딘가 희미한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장님을 안아들인 그 순간이 제게는 너무나도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부장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는 내 말에 한동안 침묵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창고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빗줄기는 점차 강렬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나신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듯했다. 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렸다. 나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옅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매일 밤이 지옥 같았어요. 민준 씨.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는 매일 죽음을 갈망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나를 안아준 그 순간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시간 갇혀있던 감옥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어 올렸다. 그녀는 내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새벽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희미하게 울렸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부장님, 제가 부장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짭짤한 눈물맛과 함께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내 입술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감싸 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고 안은 점차 밝아지고 있었다. 빗소리는 완전히 잦아들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새소리가 새벽의 시작을 알렸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비밀스러운 밤은 새벽의 빛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가 규정한 금기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둘만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행위였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내 품 안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수치심이 없었다. 그 대신 깊은 신뢰와 함께 알 수 없는 묘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청과 함께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라는 듯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네, 부장님, 이 비밀은 우리 둘만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내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지만 어딘가 희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미소였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말없이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고 이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리라고. 우리는 천천히 옷을 입었다. 젖은 옷가지들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차가움을 느끼지 못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서로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대충 정리하고 번진 화장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지웠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의 공허함 대신 알 수 없는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인해 회사의 복도는 축축했고 곳곳에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 창문 너머로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만이 고요한 복도를 울렸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의식했지만 애써 서로를 외면하는 척했다. 다시 사회의 가면을 쓸 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우리는 잠시 멈춰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애써 서로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끝은 그녀의 손끝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내 손끝을 향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 손을 잡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각자 다른 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다. 우리는 애써 서로의 존재를 무시하는 척했지만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과 내 눈빛이 거울 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어제의 밤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미래를 읽어낼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그녀의 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갈 길을 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녀의 어깨는 이전처럼 축 처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옅은 희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그녀의 비밀스러운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내 심장은 여전히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잦아든 고요함 속에서 나는 어제의 밤과 오늘 새벽의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아내의 배신으로 무너진 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절망감은 없었다. 그 대신 알 수 없는 만족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 같은 것이 싹트고 있었다. 우리는 사회의 규범을 깨뜨렸다. 금기를 범했다. 하지만 그 행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다.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었을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통해 나 자신도 치유받고 있다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내 사무실로 향했다. 빈 사무실은 고요했고 책상 위에는 밤새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의 공허함 대신 알 수 없는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젯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도 힘내십시오. 부장님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그녀의 답장을 기다렸다. 몇 분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의 답장이었다. 민준 씨도요. 오늘 하루 잘 버텨봅시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옅은 미소 이모티콘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이제 시작이었다. 사회의 모든 규범과 상식을 벗어난 채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둘만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갈 것이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행복이었다. 죄책감 따위는 거대한 빗줄기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겨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서로라는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이었다. 이 어둠 속에서 피어난 금단의 꽃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정원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었다.